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오 장관은 31일 인도적 지원은 대북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 제재 대상이 아니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When it comes to humanitarian assistance, medical devices, equipment, pharmaceuticals, things that people need in these difficult times, those are not sanctioned anywhere at any time. 폼페오 장관은 이날 국무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생명을 살리는 데 제재 완화가 도움이 된다면 이를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 의료기기와 장비, 제약품처럼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은 어디서든 어느 때도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대북 제재가 미국이 아닌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조치라는 사실을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 등 다른 나라들에 가해진 미국의 제재들은 인도주의 품목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It's not always an American sanction. In North Korea, there ar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n other places, they are in fact American provisions. But in each of those, if you read them, it's quite on its face. 제재 조항들을 읽어보면 인도주의 지원 물품들이 제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전면에 잘 드러난다는 겁니다. 폼페오 장관은 인도주의 지원 물품을 어려움을 겪는 곳으로 이동하는 데 대한 어떤 금지 규정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이 북한과 이란 등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지원을 제한한 사실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In every one of those places to provide assistance, we've worked to try and get assistance into North Korea. We've made offers of assistance to Iran. 미국은 이들 인도주의 품목들 어떤 것에도 제재를 하지 않았고 또 어떤 국제기구도 인도주의 지원에 제재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재를 받고 있는 모든 나라들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지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이란에는 지원을 제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어 북한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 중 일부가 자국민 안위보다 무기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ou rightfully point out some of these countries continue to build bombs and missiles and nuclear capability. All the while their people are starving. So when 일부 나라들은 자국민들이 굶주리고 있는 중에도 계속해서 폭탄과 미사일, 핵 역량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들 나라들이 자국민을 먹일 돈이 없다는 주장을 할 때 지도자들은 종종 무기 개발과 같은 결정을 내리고 있으며 이는 자국민이 최대 관심사가 아니란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정권들이 자국민을 해치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는 건 꽤 슬픈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엔이 북한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하기 위해 90만 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등 취약국에 대한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제기구와 구호단체들의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오차가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돕기 위해 지금까지 90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차가 30일 기준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긴급구호기금 썰프를 통해 7,500만 달러, 인도적 지원을 위한 국별 공동기금 CBBF를 통해 330만 달러 등 총 7,830만 달러가 제공됐습니다. 이 가운데 썰프 지원금 7,500만 달러 가운데 1,500만 달러와 CBBF 지원금 330만 달러 등 모두 1,830만 달러가 북한 등 15개 나라에 지원됐습니다. 북한의 경우 썰프 지원금 1,500만 달러 가운데 일부인 90만 달러가 지원됐습니다. 아울러 파키스탄에 130만 달러, 시리아에 180만 달러, 수단에 260만 달러, 소말리아에 110만 달러 등이 지원됐습니다. 앞서 오차는 지난 3월 1일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자금으로 1,5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하면서 의료체계가 취약한 나라를 우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원금이 세계보건기구와 유니세프를 통해 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차는 나머지 중앙긴급구호기금 지원금 6천만 달러는 유엔이 지난 25일 착수한 20억 달러 규모의 신종 코로나 국제인도적 대응 계획에 기부한 금액이라고 밝혔습니다. 25일 마크 로우코크 오차 국장의 발표 내용입니다. For $2 billion which we need to implement those crucial programs in the next 9 months, especially 오차는 이 6천만 달러는 아직 개별 국가에 할당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기구와 구호단체들이 최근 잇따라 전 세계 신종 코로나 확산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빈곤하고 취약한 나라에 대한 긴급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구호단체 케어는 30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 같은 보건 취약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도가 최고 6배 정도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2020년 전
전 세계 위험 지수를 토대로 소말리아와 아프가니스탄 등 14개 최고 위험국이 노르웨이와 뉴질랜드 등 36개 최저 위험국보다 감염 확인과 전염병 예방, 대응 능력 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에 더 큰 타격을 입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인 최고 위험국과 고위험국 사이에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식량 안보 위험국과 사회경제 취약국이 저위험국보다 신종 코로나 관련 위험도가 각각 4배와 9배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의 20억 달러 규모의 신종 코로나 대응 지원 요청에 각국이 일치된 목소리로 응답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이 단체는 31일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 북한을 지원할 의향이 있느냐는 VOA 질문에 현재 대북 지원 프로그램은 갖고 있지 않다면서 현재 지원 대상국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의 경우 지원국 실태에 중요한 기반이 되는 통계 자료 접근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해 북한의 지원 의사를 거듭 확인하고 있지만 북한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에도 대북 인도주의 지원과 관련한 전향적인 입장을 나타내곤 했는데요. 북한은 제재 완화를 요구하며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과 관련해 일관된 원칙을 밝혀왔습니다. 북한의 열악한 상황은 핵과 미사일 개발 우선시 정책 때문이며 미국은 적법한 대북 지원은 막지 않지만 직접 지원에 동참할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2017년 초 트럼프 행정부 초창기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유니세프에 약정한 대북 지원 예산 100만 달러를 집행한 이후 미국 정부가 북한을 직접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핵협상을 시작한 트럼프 행정부는 상황에 따라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관한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해왔습니다.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확정되기 전인 2018년 12월 말 한국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공항에서 이례적으로 기자들에게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I understand many humanitarian aid organizations operating the DPRK 북한에서 활동하는 지원단체들이 엄격한 제재로 인해 적절한 인도주의 활동이 지연되는 상황을 이해한다며 민간단체들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허용하고 북한 여행 금지 조치도 일부 완화할 방침을 밝힌 겁니다. 당시 북한은 미국 측이 2차 정상회담 개최 방침을 거듭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미국은 그해 봄 예정된 미한 연합훈련인 독수리 훈련을 축소하는 등의 대북 유화 메시지를 보냈는데 비건 대표의 발언도 이런 맥락에서 풀이됐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제재 해제가 비핵화 협상에 대한 미국의 진정성을 판별하는 시금석이라고 주장하며 제재 해제를 주장했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각에서는 인도주의 지원,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 또 남북 경협 재개 등의 상응 조치를 담은 합의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미북 정상은 제재에 대한 큰 인식 차이만 확인하고 헤어졌습니다. 인도주의 지원 문제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도 대북 유화 카드로 거론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백악관에서 열린 미한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대북 식량 지원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Well, we are discussing certain humanitarian things right now, and I'm okay with that, to be honest. 이후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아래 처음으로 유엔 세계 식량 계획 WFP를 통한 쌀 5만 톤 지원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북한이 이례적으로 식량난을 호소하며 유엔에 지원을 요청한 상황이었던 만큼 한국 측의 식량 지원이 미북, 남북 간 협상 재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하지만 그해 6월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미북, 남북미 정상회동이 성사됐음에도 불구하고 비핵화 협상의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북한은 한국의 식량 지원도 거부했습니다. 인도주의 지원 이상의 제재 완화는 없다는 미국의 입장과 제재 완화 없이는 비핵화 진전도 없다는 북한의 주장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국면에서 다시 대북 지원 의사를 밝히며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충분한 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는 원칙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에 북한은 미국 측의 제재 유지 발언 등이 대화 의욕을 접게 만든다고 비난하면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한 미국의 지원 제안에 대해선 현재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6개 유럽 국가들이
북한의 최근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규탄하며 추가 발사 자제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협상에 선의를 가지고 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벨기에, 에스토니아, 폴란드 등 6개 유럽 국가들은 31일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규탄하고 추가 도발 자제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은 이날 안보리 이사국들이 비공개 화상회의를 열어 북한의 최근 발사 문제를 다룬 뒤 나왔습니다. 북한은 지난 2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고 이달 들어서만 4번째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6개 유럽 국가들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미사일 시험 발사를 반복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을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발사체 발사가 지역의 안보와 안정, 국제 평화와 안보를 해칠 뿐 아니라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미국 대화에 임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목표로 한 미국과의 의미 있는 협상에 선의를 가지고 임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 대화를 통한 해결 이외에는 한반도에서 안보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없다며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미북 협상의 성공 가능성을 낮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안보리가 제재의 완전한 이행과 제재 유지를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엄격히 실행할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3월 초에도 독일과 영국, 프랑스, 벨기에, 에스토니아 등 5개 안보리 이사국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유엔 안보리 회의 이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공동성명을 무분별한 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번 유럽 6개국 성명에는 지난 성명에 참여했던 5개 안보리 이사국 외에 폴란드가 추가로 참여했습니다. 미국은 두 공동성명 모두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유르겐 슐츠 유엔 주재 독일 차석 대사는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협력해야 할 시점에 북한이 무기 실험을 감행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유엔 주재 독일 대표부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최우선 과제인 현 시점에 유감스럽게도 발사체 실험을 통해 국제안보를 무책임하게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한 슐츠 차석대사 발언을 전했습니다. 또 슐츠 차석대사는 북한 당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서 투명성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코로나 대응 관련 인도주의 물품 반입을 허용해야 한다며 안보리는 인도적 제재 면제를 승인하는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후웨이 뉴스 지다겸입니다. 미국 하원의 엘리엇 엥겔 외교위원장이 최근 북한이 실시한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엥겔 위원장은 30일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시험은 불법적이고 무책임하며 무모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방지하고 퇴치하려는 전 세계적 노력을 방해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엄포를 멈추고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9일 올해 들어 4번째 단거리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시험 발사했다며 공개한 방사포 발사 사진에 대해 조작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최근 3가지 이상의 신형 무기를 잇따라 선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무기 개발 표준을 크게 벗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독일의 미사일 전문가인 마커스 실러 박사는 30일 VOA에 북한이 지난 30일 초대형 방사포라며 시험 발사를 공개한 사진을 두고 미사일과 발사대의 비율을 비교하며 조작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missile is too large. The diameter is too big and the length is too long. 발사 직후 포착했다고 주장하는 북한의 사진을 분석해보면 미사일의 직경이 발사관에 탑재하기엔 매우 크고 길이 또한 길다는 설명입니다. 또 이동형 차량 주변의 먼지 발생 또한 인위적이고 미사일 끝에서 나오는 화염 주변의 조명도 부자연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Bright, burning back of the missile, but it doesn't affect the rest of the photo. 발사 연기가 차량 전체를 휘감는 것이 아니라
뒤에만 일부 나타나고 있고 매우 밝은 미사일의 화염의 밝기가 사진 다른 부분의 조명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매우 부자연스럽다는 분석입니다. 한국 합참은 이번 무기가 KN-25로 명명된 초대형 방사포가 아니라 지난해 8월 3일 공개한 대구경 조정 방사포와 유사하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 소장은 현재 사진을 분석 중이기 때문에 조작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신형이라고 주장하는 이번 방사포 체계와 관련해 영상 공개가 제한적인 등 매우 수상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They're being really weird about this system. They're not showing us nearly as many pictures of this system as they are showing us of the. 그러나 이번 발사가 종전에 공개했던 KN-25 초대형 방사포와는 다르다는 한국 합참의 분석 역시 현재 공개된 정보로는 수긍하기 힘들다며 두 무기가 같은 600mm용 방사포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My suspicion is that there was only one new rocket and it was 600 millimeters. 이번에 공개된 무기의 비행거리와 고도, 외형이 KN-25와 큰 차이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루이스 소장은 둘의 차이점이라면 이달 들어 두 번 쏜 KN-25와 달리 이제는 궤도용 차량에서 기존보다 2개 더 늘어난 6개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미사일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이 KN-23으로 분류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신형 지대지 전술 유도 무기 KN-24, 초대형 방사포 KN-25 등 최소 3가지 이상의 신형 무기를 동시다발적으로 시험하고 있는 데 대해 큰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북한의 전반적 산업 역량을 고려할 때 복수의 팀이 동시다발적으로 유사한 무기체계의 실험을 진행하는 점이 매우 수상하다고 분석했습니다. Makes no sense for them to be producing three different kinds of missile that all do basically the same thing. 이는 일반적인 무기 개발 표준에서도 벗어나는 행태며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입니다. 루이스 소장과 실러 박사도 이 같은 견해에 공감을 나타내면서 특히 KN-23과 KN-24의 경우 사거리와 비행 특성 등이 너무나 유사하다며 동시에 개발을 추진하는 의도와 설계 목적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KN-23의 경우 수출용으로 해외에 이미 존재하는 다양한 이스칸데르 계열 무기를 들여온 뒤 몇 년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최근 성능 실험을 강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와 기능이 유사한 KN-24의 경우 불법 수입한 KN-23을 바탕으로 자체 독자 개발을 추진하던 중에 발사 실험을 진행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KN-25의 경우 별도의 연구 인력이 기존 KN-09의 후속형으로 오래전부터 연구하다가 최근 발사 실험에 돌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 모든 무기들을 마치 동시에 독자 개발하고 있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노출시켰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미북 협상 교착 국면을 맞아 외부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한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러 박사는 충분히 일리 있는 추론이라며 다만 이번에 사진 조작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지금까지 주장한 신형 무기들이 모두 사실은 한두 개의 같은 재원의 무기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사일의 비행 경로를 다양하게 조작해서 다른 무기 체계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정보 공작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실러 박사는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북한 동창리에 있는 서해 위상 발사장에서 도로를 보수한 흔적이 포착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서해 발사장을 항상 이용 가능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31일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위치한 서해 위성 발사장 내 도로망이 보수된 징후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터 메커우스키와 잭 리우 제니타운 연구원은 이날 지난 2월 26일과 3월 말 사이에 상업용 위성에 찍힌 서해 발사장 사진 10장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로켓 발사나 엔진 실험 준비 징후는 관측되지 않았지만 기존의 비포장 도로망 전체를 보수하는 등 해당 단지에 대한 유지 활동이 활발하게 지속됐다고 말했습니다.
봄이 되면서 겨우내 쌓였던 눈을 치운 뒤 해당 도로의 이용성을 높이고 항시 이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목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 사진 속 비포장 도로들은 2월에는 짙은 갈색으로 거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지만 3월 사진에는 밝은 살색으로 도로망이 주변 산지와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38노스는 또 서해 발사장 안에 새로 만들어진 도로 2곳이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위성 발사 통제소로 쓰였던 건물의 남쪽 산자락과 수평조립 건물 남쪽의 포장도로로부터 난 이들 세 도로는 도로 끝이 원형의 막다른 길인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두 도로의 용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동식 발사대와 같은 대형 차량이 회차를 할 만큼 크지는 않기 때문에 발사 지원용으로는 사용될 수 없을 걸로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언덕 꼭대기가 아닌 산속 좁은 계곡에 자리한 도로의 위치 등도 이 도로들이 발사 지원용으로 보이지 않는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한 단지 내 도로의 몇몇 새로운 연결 부분도 관측됐지만 분석에 사용된 위성사진만으로는 그 목적을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38노스는 발사대와 수직 엔진 시험대, 국가우주개발국 NADA 행정동 등을 연결하는 포장도로와는 달리 이번에 보수된 비포장도로들은 내부 보안도로나 농업지원구역 연결로로 쓰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 같은 비포장도로들은 주변의 산악지형으로 인해 침식되고 도로가 물에 젖어 바퀴 자국이 패이는 등 차량의 도로 통과에 지속적 위협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38노스는 서해 발사장에서 낮은 수준의 활동이 계속 관측되는 일이 드문 일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서해 발사장에서 2012년 4월과 12월, 은하 3호를, 2016년 2월에는 관측용 인공위성 광명성 4호를 쏘아 올렸으며 2017년 3월에는 고출력 엔진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조치의 일환으로 서해 발사장의 영구 폐쇄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과는 별개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대북 인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테드 요호 하원 의원이 밝혔습니다. 요호 의원은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 보호 장비 지원을 북한에 제안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요호 의원을 이재훈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8개국이 제재가 코로나 확산 저지 노력에 해가 된다며 제재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도 코로나 대응을 위한 제재 면제를 호소했는데요. 합당한 요구라고 보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인도적 차원의 제재 완화는 모든 국가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미사일 시험 발사와 같은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초점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이 아니라 군사 역량 증강에 맞춰져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북한은 재원을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고 군사 장비에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런 국가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제재 완화는 있을 겁니다. 이런 지원이 막혔던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자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사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군대 사진 등을 보면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북한은 자국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봅니다. 허위 정보를 내보내고 있는 거죠. 김정은의 불안함 아니면 정반대로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거만함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북한은 재원이 갖춰진 다른 나라들에 비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훨씬 높을 걸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코로나 관련 지원 의사를 전달했는데요. 북한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미북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가 생길까요? 지원은 매우 적절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미북 비핵화 협상과는 별개로 다뤄야 합니다. 북한은 외부의 도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미국의 인도 지원을 단순히 받으면 됩니다. 물론 미국의 지원은 선의의 제스처로서 비핵화 대화의 기반이 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대북 지원을 북한의 협상 복귀 조건으로 걸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와 산소호흡기, 의약품, 감염 예방, 개인 보호 장비 등의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수용 여부는 김정은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북한은 최근 발사체 발사 후 담화를 통해 북한의 협상 복귀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유지를 촉구하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발언을 비난하며 우리 길을 갈 것이라고 했는데요. 협상 재개 전망이 어떻습니까? 미국은 늘 대화 용의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은이 움직일 차례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미국의 입장을 매우 명확하게 밝혀왔습니다.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돌아와 협상할 의지가 있어야 협상이 진전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코로나 관련 인도적 지원을 방해해서는 안 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 대북 상황에 만족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현상 유지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전 세계의 초점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맞춰져 있습니다. 북한은 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관심을 끌려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북한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대북 교역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은 원한다면 북한 문제에서 평화적 해법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중국은 전 세계 분쟁으로 미국의 주의가 산만해지는 상황을 좋아합니다. 중국은 북한 문제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미중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서 중국의 협조를 어렵게 하지 않을까요? 중국은 북한 문제를 다룰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3년 반 전 아태 소위원장으로서 중국 대사를 만났는데 북한 문제가 중국의 일이 아니며 미국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하더군요. 중국은 분명히 이 문제의 해법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반박했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경제 발전을 하면 중국에도 경제적으로 이득입니다.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은 지금 전략적 사고가 결여돼 근시안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한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해 이견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오는 4월 1일부터 주한미군 기지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 휴직 사태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태를 예방할 수는 없을까요? 미한 양측이 협상할 문제입니다. 다만 한반도 준비태세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 저희의 바람입니다. 제 예상으로는 단기간 내에 합의가 도출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와 북한의 미사일 시험 증가 등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이견을 제쳐두고 동맹 강화를 통해 협력해야 할 시기입니다. 4월 1일 이전에 해법이 마련되긴 어렵지 않을까요? 이틀 내에 무언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진 않습니다. 무급휴직이 시작될 것이고 이에 영향을 받는 한국인들이 한국 정부에 목소리를 낼 걸로 예상됩니다. 이런 압박은 그들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를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동맹 그리고 미한일 강력한 삼각동맹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맹 약화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한국과 일본은 이미 균열을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은 중국과 북한에 힘을 줍니다. 미국과 한국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양국 간 이견을 제쳐두고 중국과 북한 문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의회 차원에서 계획되고 있는 조치는 없나요? 방위비 분담 협상은 미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한국 정부에 달린 문제입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유령 회사를 통한 북한의 돈 세탁에 책임을 묻는 입법부 차원의 조치를 보게 될 겁니다. 저희는 북한의 돈 세탁을 돕는 유령 회사들을 알고 있고 이에 대한 제재를 계속 부과하도록 재무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대북 거래 연루자들에 대한 제재 부과 법안과 국제 마그니츠키법을 통한 여행 제한 조치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테드 요호 하원 의원으로부터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대응과 미북 비핵화 협상, 미한 방위비 분담 협상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재훈 기자였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가 1년 더 연장됐습니다. 안보리는 안토니오 구헤우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결의 2515호를 지난 30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의에 따르면 전문가 패널은 안보리에 오는 9월 4일까지 중간 이행 보고서, 내년 3월 5일까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가 패널은 안보리 5개 상임 이사국 출신 각 1명과 일본, 싱가포르, 한국 국적의 전문가 1명씩 등 8명으로 구성되며 위원들은 최장 5년간 재임할 수 있습니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지난해 말 북한 어민 2명이 한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추방된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한국과 북한에 각각 보냈습니다. 북한에는 두 어민의 행방에 관한 정보 제공을 촉구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등 유엔 인권 전문가 4명이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실은 31일 웹사이트에 이들이 공동 명의로 한국과 북한에 각각 보낸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서한에는 토마스 오웨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과 루치아노 하잔 유엔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 대표 보고관, 에그니스 켈러머드 유엔 초법적 약식 자의적 처형 특별 보고관, 그리고 닐스 멜저 유엔 고문과 잔혹한 비인도적 굴욕적 대우와 처벌에 관한 특별 보고관이 서명했습니다. 특히 퀸타나 특별보고관의 대북서한은 지난 2016년 2월 당시 마르주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이 북러 간 범죄인 인도조약과 관련해 보낸 이후 처음입니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탈북 후 송환된 주민들에 대한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잦은 북한으로 어민 2명을 돌려보낸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에선 강제 실종과 자의적 처형, 고문과 학대, 공정성에 관한 국제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재판 등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까운 미래에도 이 사안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우려를 공개 표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잠재적으로 이 사안이 인권에 미칠 영향에 대해 더 널리 알려져야 할 것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이들은 북한 정부에 보낸 서한에선 2명의 행방과 관련한 정보 제공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에게 무죄 추정과 고문과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법정에서의 평등 등을 포함해 적절한 절차와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자임을 상기시키면서 1992년 유엔 총회가 채택한 강제 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선언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 북한 정부가 국제기준에 맞춰 송환된 어민 2명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취한 초기 조치에 대해 답변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7일 망명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에 대해 추방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한국 당국은 이들에 대한 합동 신문 결과 20대 북한 남성인 이들 2명은 오징어잡이 배 선원들로 선장과 동료 16명을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중범죄자이고 망명 의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돌려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양규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와 어렵게 싸우고 있는데 북한 당국은 협력이 아니라 미사일을 발사하며 국제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협력 증대 등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29일 성명에서 북한이 이달 들어 연쇄적으로 미사일 시험을 강행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퇴치에 전 세계적인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북한 당국은 미사일 시험이란 무책임한 방식으로 국제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도 31일 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이번 달에만 4번, 지난 한 해 동안 17번째 시험이라며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세계 공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북한 당국이 계속 미사일 시험을 강행하는 데 대해 국제사회의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9일 트위터에 전 세계가 전염병과 맞서 싸우는 동안 북한은 이달에만 미사일을 4번 발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얼마나 돌보지 않는지 보여주는 두드러진 사례라며 모든 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석좌인 라몬 파르도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대 교수는 30일 트위터에 시험이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인 테스트를 통해 국제사회가 남북한을 어떻게 보는지 비교했습니다. 한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여부를 시험할 수 있는 고품질의 진단키트 수백만 개를 빠르게 생산해 수출하고 있는데 북한은 3월 한 달 동안에만 기록적인 미사일 시험을 실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험은 남북 간의 차이를 요약해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파르조 석자는 31일 VOA에 북한이 국제사회에 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North Korea is really losing a good chance of looking more responsible. 북한 당국이 우리도 모든 나라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다고 솔직히 밝히거나 확진자 인정을 꺼리더라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한국,
미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길 원한다고 말한다면 훨씬 더 많은 국제사회의 신뢰와 협력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라프터 석자는 하지만 국제 위기 상황에서 잦은 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협상 상대인 미 국무장관을 비난하는 건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북한 당국이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고통받고 있고 누구도 바이러스 확산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북한 당국은 공개적인 협력 요청이 정권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So, my first recommendation would be to accept openly. 파르도 교수는 오히려 지금이 지원 의사를 밝힌 미국과 대화를 재개하고 한국과 남북 협력을 확대할 명분도 가질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도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 기회를 북한 당국이 잡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VOA에 북한 당국이 현 상황을 순수 인도적 차원이 아니라 전면적인 제재 해제와 결부시키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And it seems to me that the North Koreans are trying to play coy. They are happy to receive. 킹 전 특사는 북한을 기꺼이 돕겠다는 한국과 국제사회의 의지를 북한 당국이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려 한다면 북한에 도움이 되는 어떤 진전도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